출산 고령화 대응 20년째 전략이 없다. 중앙일보 2022년 10월 12일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구위기 극복만큼 적응도 중요하다. 임용 인원이 줄어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자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럴 것 같으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네요. 예초에 4년 후에 임용 계획을 먼저 발표하고 그만큼만 신입생을 뽑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네, 교대생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만난 4학년생이 2, 3년 전부터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 초등교사 임용인원을 10년 전에 10분의 1, 115명으로 줄인다고 발표하자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매일 자는 시간 빼고는 온종일 임용고시 공부에 투자했는데 많이 뽑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임용을 확 줄이면 어떡하느냐,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전문가들은 극복 못지않게 적응 또는 연착륙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는데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니 미리 적응하자는 권고였다. 그 중앙일보 점검 결과 올 2분기 출산율이 0.75명으로 떨어졌는데도 거의 전 분야에서 적응은커녕 전략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교대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어린이집, 유치원이 남아돌 게 뻔한데도 어린이집이 43,770개 2013년도로 급증할 때까지 정부가 손을 쓰지 않았다. 2019년부터 문을 닫는 데가 속출하고 있다. 수요 감소가 명확하게 보이는데도 정책 대응에 실패했다. 공무원 수급도 중장기 전략이 없다. 대구 광역시 서구의 경우 인구가 42% 줄었는데 공무원은 오히려 708명에서 759명으로 정원이 늘어났다. 또 부산 광역시 영도구에도 인구가 37% 줄었는데 2000년도부터 2001년도 20년 동안 37%가 줄었는데 공무원은 534명에서 올해 655명으로 늘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 수급 조절은 범정부적으로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군 병력 자원 감소 적응책도 복무 기간을 단축해 2003년 24개월 육군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18개월이 됐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학생 주민 감소, 교사, 공무원은 오히려 늘어서 인구 정책 총괄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이런 기사가 떴고요. 그리고 노령 영년 기준도 2012년 기획재정부가 연령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오늘 뗀 후 10년이 지났지만 한 걸음도 못 나갔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을 뿐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하지 않았다.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앞으로 노인 1인 가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청년 신혼부부에 집중하고 있고 가격 안정에 매몰돼 공급 위주의 과거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요거는 청년 신혼부부에 집중하는 이유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므로 요거는 조금 의견은 좀 저는 다릅니다. 정부가 손을 떼고 있는 사이 전체 공립교원은 거의 매년 증가해서 학령 인구 감소가 거꾸로 가고 있다. 네, 2003년 28만 명에서 올해 34만 명으로 늘었다. 학생이 250만 명 감소할 때 교원은 6만 명 외래 증가했다. 네, 대학도 2000년도 372곳에서 올해 426곳으로 늘었다. 네, 인구는 250만 명이 감소했는데 학생 교원이나 대학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산업구조, 이것도 중앙일보 기사인데 10월 13일 오늘 날짜입니다. 산업구조 인구 변화 못 따라가 선박수주해도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네.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조영대 교수님이 2016년 정해진 미래라는 저서에서 인구 위기의 미래를 경고했다. 조 교수님은 작고 안정적인 나라를 작아지는 사회에 맞는 체질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정해진 미래 사회에 연착륙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네, 그런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제대로 연착륙하고 있나? 네. 20년 동안 저출산 극복 프레임이 달라지지 않았다. 10년 전부터 연착륙으로 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미 늦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서울 초등학교 요거는 아까 봤고, 병력 자원도 지금 아까 봤고, 이제 산업 현장을 보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분야이다. 조선업계가 수주를 많이 하면 사람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용접공을 못 구한다. 그동안 우리가 청년을 용접공으로 키우지 않았다. 정보기술, IT, 서비스업에서 또는 화이트 칼라로 일하게 키웠다. 후속 세대는 더욱 그럴 거다. 이런 얘기고요. 외국인 근로자를 불러오면 되나? 이런 반박에 대해서 지금처럼 선박 건조 위주의 조선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설계 중심으로 가야 한다.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건 미래형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정부에서 연합뉴스에서 썼던 2022년 10월 11일자 정부에서는 저출산 지역 소멸에 즉각 대응해서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인구 위기 대응 TF를 개최해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고령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 대응 전담반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은 사회경제 분야별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뭐 이렇게 전망은 했고요. 그래서 정부는 2025년까지 단기적 변화, 2025년부터 30년의 중기적 변화, 2030년 이후 장기적 변화 등으로 인구 구조 변화 시기를 구분하고 이에 맞춰 즉각 대응,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을 연구하겠다. 뭐 이런 거고, 이를 위해 결혼, 출산, 육아 등에 관한 지원 강화, 교육 부문 재원 등의 효율화, 첨단 기술 중심의 군 전력 구축 개편, 인구 감소 지역 지원 강화 등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신속히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네, 지금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재해서 인구위기 대응 TF를 개최했는데 우리가 20년 전서부터 저출산 고령의 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면은 당시에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회 소개에 위원회 연역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의 제1차관이 주재를 했지만은 이거는 범정부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 보면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2003년도에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 내 인구 고령사회 대책팀으로 설치가 돼서 바로 2004년 2월 달에 대통령 직속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민간위원장 체제로 해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규정 대통령 근거로 했고, 그 다음에 2005년에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5월 달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6월 달에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발표를 했고 5년마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발표했고 2007년도에 제2기 위원회가 출범했고 2008년도에 이때부터 잘못됐네요. 2008년도 2월 달에 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 변경이 대통령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부총리급도 아니고 네, 이때부터 2010년도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네. 그리고 다시 2012년도에는 다시 제3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는 위원회 소속 위원장을 격상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네, 요건 또 이제 잘 환원을 시켰는데, 그래서 2015년도에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3월 달에 4기 위원회가 출범했고 그리고 2017년도에는 제6기 위원회가 출범했고 민간위원도 11명에서 17명으로
부위원장 및 사무처도 신설했습니다. 19년도에는 제3차 기본계획이 수정본 발표가 있었고 2020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발표가 있었고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정책을 펼쳐야만 하는 이유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범정부적으로 움직여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사회,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 변화 대응, 사회 혁신. 네. 주요 정책 과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네.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네, 이제 요건 뭐 추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들어가 보면 이렇죠. 보편적 육아휴직 확립하고 근로시간, 장소의 유연한 전환 지원,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해서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립하고 부모 모두 3개월 3개월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 상향,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죠. 중소기업 지원 강화, 육아휴직 지원금을 또 지출하는 거고, 업무 환경 디지털로 전환해서 재택근무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출산, 양육 등 불이익이 없는 공정한 성평등한 노동권 보장. 이제 요건 또 노동부에 또 관련돼 있죠. 성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 공공기관 민간기업, 그 다음에 성차별 성희롱 피해 없도록 하고,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그 다음에 성비 항목을 추가하고, 여성 집중 돌봄 노동 분야 일자리 질 개선. 네,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의 공공성, 책임성을 강화시킨다.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50개소 확대, 교사대 아동 비율 적정화, 다양하고 유연한 돌봄 서비스 확충, 놀이, 쉼, 창의적 교육과정, 개별학습 지원, 학교 안파, 다양한 자원 연계 활용,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거고, 아동 기본권 보편적 보장, 아동 성장에 필요한 소득, 주거, 보호, 안전 등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영아 수당 도입하고, 첫 만남 꾸러미, 임신 시 100만원 지원하고, 출생 시 200만원 지급하고, 출산 진료비, 임신 진료비 60에서 100만원 이상, 아동 수당 확대하고, 가구별 아동 지원 확대하고, 주거 지원해주고, 등등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생애 전반 재생산권 보장,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생애 전반 재산권, 생산권을 보장한다. 평등한 성인식 및 권리 관화, 평등 관점의 성교육 강화 및 젠더 폭력 예방하고,
생애 전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고 여성 영유아 등 건강 보장, 그리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 네, 여기에서 안 들어가 있는 정책이 뭘까요? 네, 교육 분야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교육비가 많이 사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출산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매덕 들어간다고, 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보장이 마련돼야 되고, 아이를 키우는데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직장을 잘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 기반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출산에만 좀, 출산하고 아동권 보장하고 이런 데 좀 치우쳐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각 부처에서 총체적으로 저출산, 그 다음에 고령사회를 맞이해서 대책을 충실하게 만들고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7개 시도의 지자체에서도 합심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